오늘은 한국의 맞춤법, 일본의 미친 짓이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그냥 보면, 무슨 맞춤법? 그 다음에 일본의 미친 짓, 이게 뭔 내용인지 이제 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영상을 보면, 영상을 이렇게 클릭해보면, 일본의 약관 광고들에서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보면 아시겠지만 남의 영상이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적을 수 없겠죠. 대충 쭉 보시면 되는데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한 병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규칙적인 딱 규칙되어 있는 예절이 있고 그런 나라죠, 일본은. 그래서 언제나 예의가 바르고 그런 삶의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잘 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절도 굉장히 바르죠. 근데 일본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저희 나라 이제 사람보다 더 이상한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맞춤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별거 없죠? 이런 쓸데없는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방금 글을 썼는데 그래요. 저희 나라부터 먼저 해보면 일단은 한국은 이렇게 외향을 중시하는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향을 중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명품 옷을 입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는단 말이죠. 멋있게 지고. 그리고 맞춤법도 마찬가지죠. 맞춤법이 틀리면 사람을 완전히 깔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전능하다고 깔보거나 좀 배우지 못한 사람. 심지어 말이 어둔하면 좀 장애가 있구나 라고 말하죠. 그쵸? 그리고 욕 중에서 장애인을 욕하는 그런 말이 많고요. 그래서 껍질을 보고 맞춤법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려도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맞춤법이라는 그걸 하나를 보고 규칙이죠. 규칙이에요. 일본도 굉장히 규칙에 강한 나라잖아요. 그쵸? 규칙 하나를 보고서는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누구나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나 자신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쵸? 합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인공적인,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맞춤법이 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제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런 규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 규칙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규칙이 먼저가 돼버린 거죠. 알기 쉽게. 사람이 만든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오류가 없고, 그쵸? 양계장에서 이제 닭들이 막 나오잖아요. 닭들이 막 나오면 그 양계장 그 감옥 안에서 좁은 우리에서 막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은 우리에서 닭들이 이제 줄지어서 저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이건데 닭들이 이 좁은 공간 철장 안에서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좁은 한 칸에. 저희 사람이 그렇죠. 아파트라는 곳에서 또는 학교라는 곳에서 그런 좁은 테두리 안에 규제랑 규칙을 갖고서는 이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다 뭐 어떻게 돼? 자기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시간이 되면 가.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집에 오고. 이게 인생이 되어버렸어. 14년, 18년 동안, 19년 동안, 20년 동안 이 생활을 해. 어린 시절을, 모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런 규칙적인,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완전히 기계화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해 안 갈 텐데, 그냥 닭으로 예를 들면 쉽잖아요. 그쵸? 닭이 여기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자기 몸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쵸?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자연세계는 똥이 묻지가 않아요. 그쵸? 똥 묻은 자연의 말 봤어요? 소를 봤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똥을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더러워서. 자기 깔고 자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좁은 우리에 놓으니까 소가 엉덩이에 똥이 묻어. 그쵸? 똥이 묻고 더러운 좁은 우리 안에서 인간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 있어요. 소나 말이 생각이 없겠어요? 돼지가?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지능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어린애들이 저희가 가두면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면, 학교에서 뭔 잘못을 했어.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학교라는 곳은 빠져나가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 사회에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 어떻게 먹고 살아? 그쵸? 이 좁은 우리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규칙을 지키면서 사람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서서히 이 똥이 사람 몸에 묻듯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내가 똥이 묻었어. 내가 고객님한테, 고객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거야. 하지만 내가 고객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내가 왕따를 당했어. 왜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그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네가 해결해. 하지. 솔직히 얘기해서. 노숙자가 경찰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저 노숙자예요. 나 억울해 죽겠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해서 그 경찰 아저씨가 들어줄 것 같아? 부자가 돈이 많아서 자기 억울한 걸 풀려고 하면 해결이 돼. 그쵸? 근데 노숙자가 자기 억울한 일 해결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쵸? 노숙자가 잊어버렸어. 이 사람이.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야. 사회가 그렇다고요. 이 똥이 있지만 해결을 못해. 자기가 스트레스 쌓여도 학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자기 집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사람을 굉장히 병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맞춤법이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냐면, 인터넷에서 그 맞춤법을 맞추면서 타인을 공격을 해. 너는 왜 틀려? 맞춤법 틀려서 넌 바보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맞춤법이 틀렸으니까 너는 맞춤법부터 맞추고 와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맞춤법이 틀린 게 맞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 테두리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공격을 해. 그쵸? 조금이라도 틀리면 여기다 전기 울타리를 세워놓고서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그 맞춤법이 대표적인 그 예죠. 명문대, 그 다음에 뭐 엄친아도 있고, 드라마를 봐도 부자를 중심으로 하죠. 부자가 왕자님이고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제 글을 안 보다 보니까 다른 내용을 막 하죠.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철창처럼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나라는 80%가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인데 벗어나지를 못해.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국회의원 찾아가서 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임금이 이렇게 됐어. 나 80%야. 이거는 불공평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가 맨날 국회의원을 뽑지만 80%가 임시직이야.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규칙이에요, 규칙. 맞춤법처럼 맞춰버린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맞춰버리니까 그 퍼즐이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80%가 임시직이라도 이게 정의야. 정의 값이고 누구나 다 지켜야 돼. 왜?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쵸? 센 놈이 이기는 거야. 돈 많고 다수결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쵸? 공산주의는 똑같죠? 공산주의는 뭐 민주주의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야. 그쵸? 그렇단 말이에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인들의 명언이나 달달 외우고 그런 심리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손도 한 30분 동안 씻어야 되고 그런 거죠. 병적으로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규율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그 규율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충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알러지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코피를 그렇게 잘 흘리는 데잖아요. 그 이유가 회충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충이 병이잖아요. 나쁜 건데 이걸 죽이니까 오히려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충은 나쁜 거야. 이걸 죽여야지. 그쵸? 노숙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다 죽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법 틀린 사람들은 다 배우고 와야 돼. 그쵸? 맞아요. 맞춤법 틀렸으니까 배우고 와야지. 맞춤법 틀렸으니까 배우고 와야 돼. 이게 규칙이에요. 그쵸?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은연중에 80%가 임시직이게 만드는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심리, 인간의 동조 심리다. 동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동조 심리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희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맞다 하면 그런가 보다.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간단하게 획일하게, 그쵸? 정확하게. 이게 더 빠르잖아요. 왜? 딴 사람이 이미 칼을 들었으니까 나는 뒤에 따라가서 칼로 치면 돼. 그쵸? 나는 피곤하고 싶지가 않아. 노숙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아. 그쵸? 노숙자가 경찰 아저씨 나 억울해. 회사에서 누구한테 잘렸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뒤집어 썼네. 내가 억울해. 이 사람이 안 억울해도 억울할 수가 있어. 근데 부자가 그렇게 하면 부자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 그쵸? 그건 법조계의 얘기도 재판관이 하는 얘기예요. 왜? 자꾸 소송을 거니까. 소송 걸어서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저희 사회는 민주주의가 있어서 부자도 막 감옥에 보내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또 나와서 또 같은 짓을 또 해. 그쵸? 뭐 지금 정치 말고 예전 정치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왔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정치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국가도 부자는 안 죽어. 부자 죽는 일은 없어요. 그쵸?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 호주제도 폐지됐잖아요. 간통제도 폐지되고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호주제 폐지되니까 같은 성씨끼리 막 결혼하죠. 그러니까 친족끼리 막 결혼해버리고, 간통죄 폐지되니까 막 불륜 일으켜도 죄가 없어.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막바지에 몰리게 되겠죠. 이제 외국처럼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산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얘기다, 날 욕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한두 사람을 욕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쵸? 한두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죽어가요. 일본 광고들이 엽기적이고 일본 내용 자체가 다 엽기적이잖아요. 엽기적이고 이상해요. 그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살률이 많고 사람들이 임신만 해도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 안에 갇혀서 계속 생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점점. 완전히 이거는 맞아요. 정확한 틀인데도 이 정확한 틀이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규제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데 규제가 먼저가 돼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써봤는데 말로 이렇게 옮기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좀 제 글을 좀 읽고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맞춤법이 틀리다, 잘 못 읽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죠. 제가 그분의 다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규제에 맞춰서 글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의 글을 보면 바보 같다는 분도 심지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보죠. 그쵸?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오만이 쌓였나 보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딴 사람의 글을 볼 수가 없게 오만이 쌓인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욕해서 제가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만이 쌓여요. 그래서 딴 사람이 그러니까 좀 말이 어둔하거나 글이 또래같이 썼어. 글을 막 앞뒤도 안 맞게 썼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을 보지 제정신인 사람은 안 봐요. 저도 역시 그래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한국 자체가 너무 끔찍한 사회인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툴을,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감시와 통제 툴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 운전 되겠죠. 왜? 왜일까요? 왜 개판 운전이 될까요? 우리는 60년 동안 100년 동안 그렇게 갇혀서 살아왔어요.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면서. 그쵸? 쌍놈이라고 하죠. 쌍놈으로 살아가는 인생, 흑인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그쵸? 자유가 없어. 자유를 얻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 민주주의를 얻었죠. 민주주의를 얻어서 어떻게 됐어? 부자가 바로 귀족이 됐지. 그쵸? 민주주의를 해. 다수결을 하고 맞다는 정의인 사람 뽑았어. 근데 귀족이 존재해. 부자. 이 부자는 우리가 언제나 쫓아낼 수 있어. 하지만 어때? 강해. 귀족도 저희가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강해. 이 사람들 공정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공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다고요. 자유를 줬지만 똑같아. 더 개판치고 반복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다른 세상이 나오겠죠. 또 민주주의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유토피아. 그쵸? 유토피아 세상에 와서 또 다른 통제가 없는 세상.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또 부자가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규칙이 존재할 거고. 지금보다 더 낫겠죠.
근데 더 끔찍한 상황이 오겠죠. 왜일까요?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 이유는 획일적 선택, 올바른 선택의 최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 쓰레기가 둥둥 바다에 떠다니죠. 그쵸? 별거 있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두고 그 틀 안에서 괴롭혀요. 맞춤법을 맞춰라, 공부를 해라, 대학교를 가라, 뭐 회사를 다녀라, 뭐 뭐지? 별별 거 다 해. 너 집을 사라, 뭐 결혼을 해라, 별게 다 있죠. 임신하면 안 된다. 사장님, 과장님 말 잘 들어라. 이 틀 안에 갇혀서 똥을 싸면 자기가 먹어야 돼. 그 똥을. 플라스틱 통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죽을 때까지. 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정당성이 있어. 그쵸?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당성이 있어.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너 돈 벌러 왔잖아. 그쵸? 너 죽으러 왔잖아. 그거예요. 악한 일을 했으니까 너 죽어야지. 그쵸? 네가 나쁜 사람인데 당연히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지. 타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의심을 못하게 하잖아요. 의심을 버리게 하고, 두 번째로 자기가 죽을 길을 가게 만들어. 그쵸? 일부러 자기 인생을 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충 올려봤네요. 그래서 제 바람은 뉴스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 어떨까요? 뉴스는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뉴스는 누가 뭘 했습니다 라고 끝이야. 자기는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사고 일어나면 정정 보도를 요만큼 해요. 그쵸? 요만큼. 그쵸? 이 뉴스의 가장 문제점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놓고는 책임은 없어.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결 방법을 나눠야지. 해결 방법이 없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그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지금 달려가니 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소방서가 왔습니다. 불을 끄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쵸? 지금 어디로 뉴스의 기본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해결 방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 얘기를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쵸? 엄격한 규제와 그렇잖아요. 그쵸? 계속 맞춤법을 맞추고 명문대에 가게 하려고 돈을 사교육을 계속 부풀리고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애들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창의력을 갖지 못하게, 그 통제 안에서 창의력을 갖게 만들는 거예요. 통제 아래서. 내 안에서 다 해라. 모든 자유가 있어. 근데 내 안에서 하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왁구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이야. 나의 월등하니까. 모든 사람보다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자신이 최고의 악마가 돼서 악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 규칙이 맞은 줄 아니까 여기서 네가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지나가면 얘한테 시켜서 얘 죽이라고 하고, 얘 나가면 얘한테 시켜서 얘 죽이라고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우라통이 나져서 딴 사람한테 자동차를 깨부시고 그러죠. 점점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집값이 비싸서 그 집값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해도 그 사람을 손해보게 하지 그 제도를 성립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쵸? 80%가 그렇게 한다고. 80%. 저희 나라의 80% 인구가 임시직인데도 자신이 더 살아보겠다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심판받아라. 이해하시겠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좀 그러네요. 이런 걸 해결해야겠죠.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에요. 편하겠지. 편한데 점점 이 테두리는 줄어들어서 여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갇혀서 더 조그만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틀을 깨버리고 다시 또 큰 틀을 딱 놓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새로운 틀을 놓고는 혁명을 했다. 혁명이 아니야. 이 틀에서 이 틀을 바꾼 것 뿐이야.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 과거를 까먹었어. 이해하세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너 말 헛소리 한다. 내가 또 앞뒤가 안 맞다. 뭐 글처럼 무시하면서 그럴 수 있겠죠? 또 맞춤법이 안 맞다. 뭐 어떤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좀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규제나 통제가 있어요. 그 나라만의 병적인 게 있어요. 병적인 문화가 있고 병적인 행동이 있어. 생각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고쳐져야겠죠. 저희 나라는 맞춤법 같은 게 가장 심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그냥 말씀드린 거지 맞춤법만 심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들, 그쵸?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들. 일본은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쵸? 병적으로 집착해.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거죠. 대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